1억 원어치의 복숭아가 하루아침에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40년 농사의 땀과 눈물이 그저 악취나는 쓰레기로 변해버린 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밭에서 유독 멀쩡하게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들은 어떻게 죽음의 농약을 피했을까요? 200페이지 보고서에도 없던 답. 그 진실은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소비자 탐정입니다. 이 채널은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파헤쳐 소비자의 억울함을 해결합니다. 오늘의 사건 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 1 사건의 발단. 사건은 경상북도 낙동강 옆 한 평화로운 복숭아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40년 베테랑 농부 김씨 어르신. 이분은 평생을 이 땅과 함께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복숭아 나무를 돌보고 한겨울에도 가지치기를 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야말로 복숭아와 한평생을 함께한 분이었죠. 그런데 올해 6월 수확을 불과 2주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애지중지 키운 복숭아가 하나둘 과숙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밭 전체의 복숭아가 모두 썩어버린 겁니다. 만져보니 과육이 물러서 손에 그대로 으깨지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야말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상품가치 0원입니다. 피해 금액만 무려 1억 원. 40년 농사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료에 문제가 있었나? 농약이 잘못된 건가? 비료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문제 없습니다. 농약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잘못 아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농업진흥청에 정밀 조사를 의뢰합니다. 3개월.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토양을 분석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기상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결과 보고서.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토양 정상, 바이러스 검출 안 됨, 기온 평년 수준, 강수량 적정 범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원인 불명. 200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답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탐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류 속에 답이 없다면 답은 반드시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상북도 낙동강 변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썩은 복숭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장이었죠. 저는 밭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뭔가 다른 점은 없는지. 5분, 10분, 30분이 지났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합니다. 밭 전체가 전멸 상태인데 유독 이 구역만 멀쩡했습니다. 그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농로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만 마치 결계라도 친 것처럼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르신, 왜 이 복숭아들만 멀쩡하죠? 김 씨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 있다고. 자, 여러분, 함께 추리해 볼까요? 이 농장에서 사용하는 건 캐빈형 승용 방제기입니다. 전투기 캐노피처럼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농부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죠. 이 기계는 양옆으로 농약을 180도 방향으로 넓게 분사하며 밭을 가로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원 형태로 넓은 범위에 농약이 뿌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농로를 따라 농약을 살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로 뿌려지는 농약 중 대부분이 복숭아 나무가 없는 농로, 빈 공간, 밭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농로에서 살포하면 농약의 80%가 낭비되는 거죠. 즉, 농약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농부는 당연히 농로를 따라서는 살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농약을 살포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농약을 맞은 복숭아는 과숙되어 썩었고 농로염 농약을 맞지 않은 복숭아는 정상이었습니다. 범인은 농약이었습니다. 농로염 나무들은 애초에 농약이 닿지 않아 살아남았고 농약을 맞은 나머지 복숭아들은 모두 과숙되어 썩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농약회사는 성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농약 살포 과정을 역추적했습니다. 농약은 어디서 왔는가? 김 씨는 어떻게 구입했는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농민이 가장 믿었던 곳, 바로 지역 농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약은 여러 종류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살충제, 살균제를 각각 따로 뿌리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농약들을 미리 적정 비율로 섞어서 판매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혼합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농협 담당자가 배합 비율을 잘못 조절한 겁니다. 정상적인 배합이었다면 복숭아를 보호했을 농약이 잘못된 비율로 섞이면서 복숭아를 과숙시키는 독으로 변한 것이죠. 약이 아닌 독을 판 겁니다. 김 씨는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매뉴얼대로 정확히 농약을 쳤습니다. 시기도, 횟수도, 방법도 모두 정확했죠. 농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농협의 명백한 과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처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농로 옆 살아남은 나무들의 패턴, 방제기 살포 각도와 효율성 분석, 그리고 농업진흥청의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고, 그리고 판매 당시 농약의 물량 확인 및 재고까지 조사한 결과 농협에서 제조 비율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농협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농협으로부터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농협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소득 증빙이 어려워 피해액 1억 원 전액은 아니었지만 통계청 기준 복숭아 농가 평균 소득인 5천만 원을 배상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40년 농사 지으며 이런 일은 처음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거든요. 현장에 작은 단서 하나가 묻힐 뻔한 억울함을 풀어낸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을 만한 곳에서도 실수는 일어납니다. 농협은 농민의 편이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둘째, 포기하지 않으면 답은 반드시 나옵니다. 200페이지 보고서에 없던 답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억울함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소비자 탐정이 함께합니다. 소비자 탐정은 앞으로도 현장을 뛰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한 사건들처럼 여러분의 억울함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탐정이었습니다.